도시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이제 아파트는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결혼을 앞둔 이 커플 역시 오래전부터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谁知道它到底具体？ 중개업자를 통해 안내받은 이 집은 80제곱미터의 넓이에 우리 돈으로 약 7억 원이 넘는 아파트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것처럼 기본적인 마감도 되어 있지 않은 공간. 중국의 아파트는 대부분 집을 산 사람이 내부 장식을 해야 합니다. 사는 사람의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죠. 这个就每平米的话，大概高出1万多，然后再加上装修的话，装修肯定也要花很多钱，所以，我们就超出我们的预算，就相对来说就多一点儿。 그러나 두 사람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对。觉得这个是已经就是不是喜欢的问题了，因为他现在只能住楼房，没有那么多地方。中国人口毕竟这么多，特别是在大城市来说的话，你要说你自己住个平房，那个有点不太现实了，就，除非是一些老房子。 빠르게 흐르는 도시의 시간 속에서 베이징의 풍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도시에서는 끊임없이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시간의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70년대에 그랬다시피 신흥 부자들 또는 신흥 중산층이 급거 등장하고 대규모로 등장한 것이죠. 근데 그들을 받아낼 만한 소위 말해서 편리한, 쾌적한 주거지는 없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방식을 취하는 게 예를 들면 질적으로 낮거나 양적으로 부족한 도시 기반 시설을 포기하고, 그죠? 수입한 취향, 자기네 취향이 아니라 속물 취향 같은 것들이 디자인에 드러나고, 거기에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컬러와 그다음에 색감, 그다음에 뭐 장신 문제, 이런 것들이 결속된, 예를 들면 나쁘게 표현하면 국적 없는 아파트 단지가 계속 퍼져가는 거죠. 서울교회 통암동에 현대식 아파트가 준공되었습니다. 1958년 종암아파트의 출현으로 우리 도시의 시간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단지라는 개념을 도입한 마포아파트가 지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초의 주상복합 세운상가 아파트가 선을 보였습니다. 상가와 주택난 해결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착공 13개월 만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12층으로 설계된 여의도 시범 아파트의 출현과 함께 아파트는 고층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잠실지구 아파트 단지입니다. 결국 행정기관과 병원, 학교, 체육관까지 갖춘 거대한 주택단지가 잠실에 지어졌고,
산본 평촌에 이어서 일산 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외곽에는 신도시라는 이름의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세워졌습니다. 지난 1988년부터 5년간 200만 호를 지어 저소득 무주택 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크게 확대시켜 줌으로써 해결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가치를 담고 진화해온 아파트. 온갖 브랜드로 포장된 지금의 아파트는 저마다의 완벽한 마을을 단지 안에 갇혀놓고 뜨겁게 경쟁 중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아파트를 만들었을까요? 아파트 단지라는 거는 도시 환경 일반은 그냥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환경 수준이 방치된 상태에서 일정한 그 구역 내, 즉 단지 내에 놀이터도 갖추고, 녹지도 갖추고, 휴게 공간도 갖추고, 뭐 최근에는 헬스클럽도 갖추고, 없는 게 없죠. 모든 걸 갖춘 그런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을 갖는 동네와 집을 공급하는 거죠. 이것을 시민들에게 자기 돈을 주고 구매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동네와 집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를 아파트 단지를 통해서 충족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마땅치 않았던 거죠. 전체 면적 중 약 4분의 1을 녹지로 확보하고 있는 파리는 전 세계 대도시 중 녹지 비율이 3번째로 높습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정원 덕분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공공투자를 통해 도시 환경 수준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을 도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빠른 성장만이 최고의 가치였던 우리는 공공서비스의 부재를 아파트로 해결해왔습니다. 바로 그 결정체가 지금의 거대한 아파트 단지인 거죠.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세대가 모여 사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의 넓이는 축구장 33개를 합친 면적과 맞먹습니다. 마치 작은 도시와 같은 이곳엔 웬만한 군 단위의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모든 시스템이 잘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대단지. 그 안에서의 생활은 편리합니다. 모든 것을 아파트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단지 안은 하나의 완벽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멀리 나가지 않아도 공원과 녹지를 만날 수 있고, 굳이 사람을 통하지 않아도 배달된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이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한국형 대단지 아파트. 가깝고 편리한 단지 내 시설 안에서 거주자들은 일상의 대부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단지 안에서 누리는 삶. 우리는 이런 아파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며 각종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아파트. 이런 아파트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곳에는 근대 건축의 거장 르꼬르 뷰지에가 설계한 아파트 유니테 다비타시옹이 있습니다. Au-dessus. C'est un gros Lego. C'est un jeu de construction. Le lien social. 하루 수백 명의 방문객이 찾을 정도로 역사적인 건축물입니다. 이 아파트는 1인 가족부터 6인 가족까지 모두 수용 가능한
23가지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물은 남북 방향으로 배치되어서 늘 햇빛을 받을 수 있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7층과 8층에는 서비스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통해 이상적인 공동사회를 꿈꿨던 르꼬르뷰지에. 그는 단지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사회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Alors, l'immeuble Le Corbusier contient un hôtel, car c'est un concept de ville verticale qu'avait voulu Le Corbusier. Et donc, il souhaitait, à l'intérieur de l'immeuble, qu'il y ait le maximum de services. Donc, des commerces, une école, une bibliothèque, une salle des loisirs, et surtout, l'hôtel-restaurant qui était là pour être au service de tous les habitants.